변제금 낮추는 방법은 의 문제입니다. 소득 부분 말씀드렸고,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이제 변제금을 낸다 했잖아요. 근데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에 따라서 자 2인 인정받으면 117만 원에서 196만 원, 약 80만 원 자체가 변제금 딱 줄는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더 인정을 받아야 돼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기준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회사 이원님이나 판사님을 선택하면 한 명 있는 자식이 0.5명이 되기도 하고, 2명이 있는 자식이 1.5명이 되기도 하고, 2.5명 부양가족 인정받기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거거든요.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뱃속에 아이. 그러면 아빠가 걔는 신청하는 거예요. 아이가 있단 말이야, 아이가. 근데 지금 엄마가 임신한 지 3개월이야. 그럼 얘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법에는 그게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보면 참 재밌는 결과가 발생돼요. 어디 지방법원에서는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 신청을 안 해줘. 근데 어디 법원에서는 그 아이만 코트됐다는 것만으로 해도 부양가 인정해줘요.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주장을 해야죠. 주장을 안 하면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. 아예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여지도 없지만 우리가 인정을 얼마나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제 뭐 결정 권한자들이 해주시는데 주구장창 주장해야죠. 근데 만약에 아이가 8개월이 됐어. 그러면 제가 어떤 곳은 5개월에 아이가 0.5명으로 인정이 된 데 있었거든요. 부양가족이. 근데 8개월 됐는데 한 명 그 자체로 인정된 데도 있고. 주장해야죠. 8개월 되면 아이 엄마가 못 움직이잖아요. 이제. 그러면 이제 애 엄마까지도 주장하는 거예요. 애 엄마도 못 움직입니다. 이제 경제활동 못 해요. 그럼 부양가정 아이 엄마 2명 인정해서 집어넣었더니 이제 회장님이 2명 좀 그렇고 1.5명 합시다. 그래가지고 부양가족 배우자하고 아이가 1.5명 정도 인정받는 게 있어요. 근데 서울은 그게 조금 더 잘 돼 있는데 지방은 이게 좀 주관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튼 최저생계비 자체도 법원에 주장해야 돼요.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. 저도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최저생계비를 높게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다 누구 몫이에요? 사무실 몫이잖아요. 사무실. 자, 그 다음에 원래 부양의 의무는 19세 미만만 진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얘가 엊그저께 19세가 됐어. 그럼 내일 모레부터 20세야. 그게 어떻게 할 거야, 이제? 주장해야지, 법원에. 아이고, 아직 얘는 이제 뭐, 형식적으로 숫자는 이제 19세 미만이 아니지만, 재수합니다. 혹은 이제 각 대학 입학에 돈 많이 들어갑니다. 주장해야죠. 그럼 0.5명이라도 인정받아야 된다니까. 그 다음에 변제금 산정할 때 변제금이 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최저세금 공제하죠. 거기에 플러스 추가 생계비로 더 주장할 수 있어요. 물론 2020년도에 서울 회생법원에서 주거비, 교육비, 의료비, 양육비에 대해서는 추가 생계비 이렇게 인정했다 준칙이 나왔어요. 근데 이거는 전국 지방법원이 이걸 말을 잘 안 들어요. 좀 웃기지만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나 우리는 뭐 지방법원에 이렇게 신청할 때도 법원에 서울회생법 이런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? 주거비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주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주장하지도 않으면 아예 꿈도 못 꾼다. 그러니까 여튼 이것도 사무실이다. 그 다음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.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내가 갚을 금액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돼요. 그죠?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. 이것도 의뢰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무실이 해야 될 문제예요.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. 3년 전에 4억 주고 상가를 분양받았어요. 상가 한 칸을. 그때 대출을 2억 4천 받았어요.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따라 발전이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안 들어와.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되냐면 월세 없다. 그냥 들어와서 수도세 관리비만 내고 그냥 건물 사용을 해도 사람이 3년 동안 안 들어온 거예요. 그런데 그 건물 내 상가는 지금 거래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분양받을 때 내 개인재산 4억 그대로 넣어요? 4억에 2억 4천 빼면 1억 6천만 개인재산 잡아 감당 안 되거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사무실은? 실제 3년 동안 그 건물의 실체를 낱낱이 법원에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. 몇 년째 공실이고 이 상가 전체가 비어있고 그다음 실제 옆에 호실 요새 지금 경매가 되고 있는데 분양가의 30% 40% 경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거 재산가치 인정하면 안 됩니다.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법원 인정이 줬다니까요. 그러니까 변제금 낮추는 방법은 사무실의 문제입니다. 사무실.